이렇게 만나 뵙게 됐는데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12년째 물리치료를 하고 있는 물리치료사 전진영이라고 합니다. 예. 그때 물리치료사 그리고 남자로서의 물리치료사가 접근하기 쉽지 않은데 어떻게 접근하게 되신 거예요? 원래는 그 어릴 때 운동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운동을 했었고, 근데 이제 운동하다가 이제 다치고 예. 이제 그 재활을 받을 때 이제 네. 물리치료를 처음 받게 됐는데, 예. 그 다음에는 운동을 못 하니까, 예. 그럼 체육 어느 정도 쪽으로. 다쳤기에 운동을 못 하는 거예요? 무릎이 좀 다쳤어요. 원래 육상을 해서 이제 아. 100m 선수였는데, 네. 이제 무릎을 뭐 크게 막 엄청 다친 건 아니었지만, 예. 그 다치고 나서 이제 기록이, 고등학생 때는 이제 기록이 중요합니다. 예. 근데 이제 기록이 더 안 느는 거죠. 할 수는 있었던 네. 거죠?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같은 중학교 또래의 친구들에 비해서 이제 기록도 더디게 되고, 이제 그 슬럼프 같은 게 많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좀 체육 쪽으로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체육 교사를 원래는 하려고 하다가, 예. 마침 그때 재활을 하면서 또 이제 그 담임 그 선생님이 예. 그러면 물리치료라는 게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학과들이 있는데 이쪽으로 한번 진학을 해보는 건 어떠냐. 진학을 한 거죠. 네. 그 당시 첫 그 연봉 수준. 연봉. 그리고 뭐 그렇죠. 보통 알려져 있잖아요. 네네.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처음에 딱 간다 하면? 근데 이게 저는 이제 대학병원에 인턴으로 시작을 했어요. 예. 인턴십으로 시작을 해서 사실 굉장히 적었죠. 그 당시에 그렇죠. 수련, 지금은 이제 인턴이라는 제도가 없지만 예. 예전에는 첫 월급이 기억하기로는 80 몇만 원이었어요. 근데 월급이 80이요? 예.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세금을 떼고 60만 원인가 들어왔던 걸로 지금 기억을 하는데. 예. 하루 8시간 근무 맞죠? 그렇죠. 그때는 예. 인턴십 과정이었었고, 아.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직장을 옮기면서, 인턴이 예. 끝나고 옮기면서 아마 대략 한 3천 초반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쯤이었던 나쁘진 않네요, 그래도. 페이가. 저는 무슨 뭐 그렇죠. 열정 페이 뭐 2천만 원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그렇진 않죠. 그러진 네, 않나요? 그 인턴 때는 열정 페이였죠. 그래도 뭐 일반 사람들이 뭐 공부해서 자격증 따고 하고 하면은 네. 그 정도는 최소한 받는다. 근데 이게 그 기관마다 너무 달라요. 왜냐면 이게 큰 이제 우리 그 기업으로 치면 이렇게 삼성이나 SK처럼 대기업이 있고 중소기업이 있는 것처럼 병원에도 어떤 이런 대학병원이라든지 종합병원이라든지 규모가 큰 병원들이나 이런 페이나 복지가 좋은 병원들이 있는 반면에 또 이제 일반 그 재활병원이라든지 그 의원급 병원들이 차이가 조금.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뭐 삼성병원 뭐 서울에 있는데 좀 큰 거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죠. 거기 물리치료사로 취업한다. 그럼 어느 정도 대략 그건 될까요? 뭐. 저도 그쪽에 간호사랑 어떻게 비교하면 어때요? 간호사 분들이 좀 더 많죠. 더 많아요? 네, 간호사 그건 분들은 왜 그런 거예요? 이제 간호사분들은 아무래도 3교대하고 야간 근무를 하잖아요. 나이트 근무를 하시면 아마 거기에 급여가 좀 다르게 산정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그럼 물리치료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걸 준비해야 되나요? 뭐 학위가 필요한가요? 아니요.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취득하는 거는 이제 자격증은 아니고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면허거든요. 면허. 네, 그래서 그 학과를 졸업을 해야 됩니다. 자격증이랑 면허랑 뭐가 다르죠? 자격증은 일반 민간에서 발급이 가능한 것들이고요. 이제 면허는 그 학과 학사나 그런 과정들을, 학부 과정을 이수하고 국가 시험을 쳐야 되죠. 네, 국가 시험을 치고 합격을 해야 이제 면허가 발급이 돼요. 그게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아마 그 모든 이제 의료 직군들이 다 그래요. 의사도 면허고, 간호사도 면허고, 뭐 물리치료사도 마찬가지고. 이제 제가 배우고 싶었던 게 인턴 과정 중에서 이제 그 물리치료 전공 내에서도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저는 수중치료를 배우고 싶었어요. 수중치료는 뭐죠? 이제 물 속에서 이제 재활을. 물 속에서 치료를 한다고요? 뭐 수영 선수들을 치료하는 거. 뭐 수영 선수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저희가 이제 물리치료라는 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외부에 많이 알려져 있는 건 이제 예전에는 그냥 전기치료, 통증치료, 그리고 정형외과에서 하는데, 근데 이제 저희 물리치료가 좀 많이 알려지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제 생각에는 이제 도수치료라는 게 많이 유명해졌죠. 그리고 이제 유튜버 중에서도 김계란, 그분도 물리치료사.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런 것들 중에서 저희는 이제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허리 아파서 병원 가는
이것도 예. 물리치료를 할 수 있지만, 예. 뭐, 뇌신경이라든지 척수신경 이런 장애가 생긴 분들을 재활을 해서 일상으로 돌려보내는, 그게 또 물리치료이기도 합니다. 예. 물리치료를 하면은 자기가 뭐 가게 나중에 사업체를 차릴 수가 있나요? 안 됩니다. 그건 왜 안 되죠? 아까, 손님 받아서 뭐 이렇게 치료하면 안 돼요?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의료기사에 해당이 돼요. 예. 우리나라의 의료인이라고 하면, 의사랑 간호사를 의료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기사라고 하는데, 의료기사에 이제 물리치료사가 포함이 됩니다. 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 치료 행위를 의사의 그 처방이나 그게 없이는 진행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처방 좀 밖에서 떼와서 내 가게에서 하면 안 돼요? 네, 그게 치료 행위를 병원이나 의료기관이 아닌 곳 이외에서 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긴 뭐 사실 뭐 의사는 뭐 자기 뭐 개업을 한다 해도 간호사도 못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개업하고 뭐 그런 거 할 수 없다. 그렇죠. 이런 이제 뭐 물리치료를 위한 뭔가의 시설을 개원하는 거는 불법이다. 근데 이제 대신에 그런 개원이 가능한 쪽에 예를 들어서 체육 계열의 자격을 취득을 하신다거나 그런 것들로 해서, 그래서 요즘에는 재활운동센터 이런 개념들이 많이 오픈을 하죠. 센터들이. 네, 병원 말고. 치료라는 거를 하는 행위가 불법이기 때문에 재활운동이나 뭔가 체형 교정 이런 형태의 이름들로 많이. 그런 거는 오픈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건 이제 엄밀히 말하면 치료가 아니게 되는. 그런 게 요즘 뭐 수요가 있나요? 손님들 많이 찾나요? 그 주변에 하신 분들이 꽤 있고요. 그래요? 네, 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사실 이제 아무래도 병원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맞으시는 분들이 또 이제 그런 센터 쪽으로 가시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뭐 취업해서 일을 하다 보가 나 좀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런 뭐 경로가 뭐 그런 거를 내가 차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럼 이 직업만 지금 10여 년째 갖고 다른 길로 안 샜나요, 정말? 그렇죠. 이제 저희가 협회나 이런 쪽에 소속이 되게 됩니다. 할 수도 있고, 자기가 이제 뭐 원하는 분야들에 뭐 티오가 있다고 하면 그런 협회에서 활동을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협회에서 이제 강사로 활동을 할 수가 있죠. 강사로 활동. 따로 이제 뭐 프리랜서로 이렇게. 프리는 아니고 그 협회에서 이제 교육입니다, 결국에는. 그 치료사들을 위한 교육들을 하는 협회나 학회들이 있고. 물리치료사를 10여 년 이상 했는데, 어떤 사람이 하면 좀 좋을 것 같나요? 잘 맞는 이런 역량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게. 아무래도 이제 뭐, 사람 대 사람으로 치료를 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사람을 조금 대하는 게 조금 편하신 분들? 그래요. 주로 몇 살을 좀 대하시나요? 재활 쪽, 이게 그 분야마다 너무 달라요. 우리가 흔히 아는 도수치료나 정형외과 이런 쪽은 좀 젊으신 분들도 많고, 이제 뭐 연세가 있으신 분도 있고, 근데 이제 저희처럼 재활병원들에서 재활 그런 신경계나 그 근골격계 재활이 메인인 쪽에는 뇌 손상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좀 높으신 분들이 많고. 그러면 가장 좀 상대하기 힘든 손님 유형은 좀 재활을 하는데 의지가 없으십니다. 그냥 본인이 아는데 의지가 없다는 건 뭐예요? 예를 들면 치료를 받는데 우리가 아무래도 제가 그분들이 재활 운동을 하게끔 유도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나는 그냥 되겠지, 낫겠지 뭐. 그런 분들이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도 지치게 되죠. 이게 그런 거죠. 이게 만약에 요리하시는 분이 아무리 맛있는 요리를 해서 줘도 안 먹으면 허탈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도 이제 그 재활 시켜서 이분이 못 걷는 분을 걷게끔 어떻게든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데 이 환자분 자체가 의지가 없어 버리면 걸어서 뭐 해.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 저희도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어지고 의욕도 떨어지고.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우리 뭐 막 국가대표 선수나 축구 선수 이런 사람들 뭐 전문 뭐 이렇게 물리치료사 뭐 붙잖아요. 그런 거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물론 이제 그 티오가 적다 보니까 뭐 일반적인 재활병원이나 구인을 하는 병원들보다는 들어가기가 좀 어렵긴 한데 그런데 그런 곳들도
예를 들면 선수촌 같은 데도 네. 티오가 계속 나고 있고. 아,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게 그쪽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진로를 그쪽으로. 같은 물리치료사인데 뭐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예를 들면 어떤?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수중치료가 배우고 싶었는데 거기가 이제 주로 이제 재활병원들은 말 그대로 신경계 손상 환자들이 많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정말 환자분들을 재활하기 위한 그런 것과 이제 우리가 일반 도수치료라고 말하는 그런 쪽들은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일상에서 아프신 분들, 일반인 분들을 대상으로 주 타겟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좀 스포츠 선수나 구단으로 이 선수들을 좀 치료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쪽 스포츠 쪽으로 가시는 거고, 그리고 또 나는 그냥 일반 회사나 기업체 이런 사업체에서 노동을 하시면서 발생하는 질환들을 치료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그런 사업체 쪽으로 빠지시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어디가 페이가 가장 좋나요? 페이는 아마 천차만별인가요? 네, 천차만별이죠. 왜냐면 근데 요즘엔 그래도 도수치료 쪽이 그래도 아무래도. 네. 그러면 혹시 제가 실례지만 결혼을 하셨나요, 선생님? 그럼요. 그래요? 네. 아마 총각 오래 하셨으니까 총각 때 왜냐면 여성 손님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럼 이렇게 내가 만나봤거나 이렇게 해서 쪽지를 받는다거나 발렌타인데이인데 선생님 멋있어요 이렇게 그런 경우 빈번한가요, 선생님? 빈번하죠. 그래요? 근데 그게 꼭 젊은 여성 환자분들이나 남자 환자분들이 아니라 서로 그냥 고마움의 표시를 자주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환자분들도 저희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머니 뻘인 분들도 이거 고생하신다고 커피 한 잔씩 주기도 하고. 저희도 그냥 환자분들과 많이 교류를 하다 보면 사실 치료를 하면 몇 달은 계속 같이 치료를 하니까 저희도 혹시 여행 갔다가 먹을 거 있으면 환자분 생각나면 그냥 사다 드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죠. 네. 이건 약간 그런 저희 쪽은 아무래도 재활 쪽이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드문 것 같은데 다른 쪽은 잘 모르겠어요. 다른 쪽이라면 어떤 쪽을 얘기해요? 조금 이제 타겟층이 낮은 나이대가 낮은 쪽은 선생님은 또 연령대 좀 높으니 네. 그래요. 실제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병원에도 많이 계시고 어디 산업체도 많이 가서 일을 하시는데 주로 연애를 어떤 분들이랑 좀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사내 커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내 커플들이 병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병원이라면 누가 간호사 치료사들 간에 저희도 있고 직군이 다를 수도 있고 또 저희는 지역이 또 외지에 있다 보니까 근데 병원 규모는 크고 이러니까 내부에서 좀 많이 아무래도 자주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하고 저도 와이프가 병원에서 사내에서? 그렇죠. 그렇게 이제 많이 이렇게 그런 다른 데도 좀 비슷한데 아무래도 저희는 되게 호칭이고 또 이제 젊은 사람들이 교류가 많으면 좀 모르겠는데 또 이렇게 지역 특성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요. 오늘 또 인터뷰 많은 쪽에 알짜배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많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마지막 얘기 좀 해주세요, 선생님. 물리치료뿐만 아니라 좀 이제 우리나라의 분들은 특히 이제 어머니 때 나이대 분들은 병원 가는 거를 되게 좀 어려워하시죠. 그리고 꼭 연락해 드려서 아프시면 병원 가셔야죠. 이렇게 있다가 2, 3일 뒤에 연락드리면 병원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아졌어 이렇게 안 가시잖아요. 근데 병원은 일단 우리나라만큼 이런 건강보호 의료 체계가 잘 돼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아프시면 꼭 병원 가서 진료 보시고 병원 간다고 해서 물론 이제 젊으신 분들은 또 사회생활 하시고 하면 시간이 많이 없지만 그래도 꼭 건강검진이나 병원 조금이라도 아플 때 가셔가지고 더 큰 병을 미리 예방하는 거를 많이 권해드리고 싶습니다.